둥근 탁자 풍월서 단계. 아까 했던 얘기와 연결 지어보면 돼요. 처음에 삼각형을 선택을 하는, 이런 문제에서 어떻게든 이면각을 선택을 하든, 네. 그래서 원래 도형의 넓이에 코사인 세타를 곱해서 정사의 넓이를 선택하든지, 또는 정사형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원래 도형의 예를 들면 꼭지점 같은 거에서 내려야 되는 면 쪽으로 수직한 수선의 발을 내려서 직접 정사형 형태에 해당하는 도형을 선택하고 그거의 넓이를 구하든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지. 네. 우선은 일단 그 상황에 대해서 생각을 했었어. 자, 아까도 얘기를 여러 가지 면으로 이렇게 했었는데, 구체적으로 생각을 하기 위해서 그러한 정보들을 머릿속에 넣었단 말이야. 그러면 이 문제를 봤을 때도 우선 생각하는 것들은 아까 어땠지? 얘는 교선을 포함하고 있고, 그 교선이 여기서 항상 수학에서 주는 힌트라고 말했던 모든 용어와 단어, 문장들은 무조건 이용이 되기 위해서 쓰이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하나하나를 최소한 한 번은 써먹어야 돼. 중점이라는 표현이 의미 없이 주어지거나 이러지 않겠지. 이거와 평행선, 교선이 되는 것들이 이게 정삼일체였던 거지. 예를 들면 꼭지점 A에서 MN, 교선에 해당하는 MN의 중점에 쭉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릴 수 있는 상태라든지, 네. 얘가 평행하니까 요거의 중점, 밑면도 정삼각형일 거잖아. 중점을 이어서 쭉 같이 내리면 수직이라든지, 이런 정보를 주기 위해서 아마 그런 힌트를, 용어들을 썼을 거예요. 무조건 이용을 해야 돼. 맞지? 그래서 아까와 같은 구체적인 생각, 또 도형을 확인하거나 각을 선택하기 위한 방법들을 머릿속에 넣었으면 그걸 떠올려서 적용하기 위해 생각을 해줘야 돼. 구체적으로. 그 금방처럼 여기가 교선이니까 수선의 발을 내려야 되는데 라는 생각으로 이어지고, 그 수선의 발을 내리고 수선을 그어서 나오는 도형, 삼각형을 선택을 해봐야 되겠는데, 그 삼각형의 변의 길이를 선택하면 어떤 도형인지, 어떤 각을 이루는 삼각형의 형태인지, 네. 그래서 삼각 B를 이용해서 이면각, 그러니까 세타나 코사인 세타를 구할 건지, 또는 일반 삼각형이니까 코사인 제2법칙을 이용해서 구할 건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구체적으로 연결해서 진행을 시켜줘야 돼. 왜 책에는 안 나오지만 문제가 제공되어 있으니까 그 문제들을 보면서 계속 어떤 생각을 해야 될지 필기를 하고, 또 그걸 머릿속에 넣고 이래 했잖아, 맞지? 네. 그 기억된 정보가 어떻게 이용될지 최대한 예상을 하고 저런 표현에 적용을 하면서 자기 거로 익숙해지게끔 만들어줘야 돼. 근데 듣기만 하고, 들을 때 이해만 하고, 다음에 볼 때는 보자, 어떻게 해야 되지? 여기서 멈춰버리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야. 일단은 교선의 수직을, 삼각형을, 또 아까 말처럼 이 면에 수직된 걸 내려서 정사형이 직접 어떤 모양을 갖는지 내가 알 수 있을까? 이런 표현으로 연결이 시켜져야 진행을 할 수 있잖아. 맞지? 네. 그러니까 얘도 변의 길이가 있고 무조건 조건이야. 이런 표현들이 있어서 선의 길이부터 해서 선택이 가능하다, 면적 선택도 가능하다는 걸 아니까 첫 번째 이면각 선택을 위해서 교선의 수선을 내려서 다음 삼각형을 선택해 코사인 세타가 어떨지 이런 식으로 넘어가거나 해줘야 되겠지. 구체적인 생각으로 이어져야 돼.
인간 도형에서는 계속 그렇게 선택을 하고 인식을 하는 생각들을 머릿속에 넣는 게 공부예요. 타고난 거에 의지를 하거나 뭐 그런 것으로 다 맞출 수는 없으니까 네. 그거를 핑계 삼아서 아무것도 안 하고 계속 어려움을 접하고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 자, 한번 해봐. 지금 말처럼 우리가 자주 보는 도형이 계속 출제가 되잖아. 네. 그렇지? 유사한 표현의 정사면체 조금 더 뭐 위에 꼭지점이 조금 옆으로 기울어져 있는 이렇게 다른 표현이 나오기도 하지만 최소한 우리가 자주 봤던 도형, 그럼 얘가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고 자주 출제되는 형태에서 이용되는 방법이 뭐였는지가 일단 기억이 돼 있어야 돼. 그러니까 최소한 아는 것에 대해 예상할 수 있는 준비는 되어 있어야 다음에 새로운 것에 대해서 일단은 어떠어떠한 상태로 진행될 것 같아 같은 그런 생각이라도 하게 될 거잖아, 맞지? 네. 그래서 그거에서 벗어나면 또 내가 가진 것으로 또 생각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근데 우리는 잘못하면 새로운 것을 보면 그 새로움에 이렇게 시선을 뺏겨서 내가 아는 거를 놓치고 모르는 걸 생각할 때가 많아. 그럼 당연히 어렵지. 머릿속에 떠올릴 수 있는 것도 없고. 근데 아는 걸 접했는데, 아는 도형을 지금 접했는데 그 도형의 형태, 그 도형의 형태가 어떤 상태인지, 또는 우리가 자주 쓰였던 표현들, 그리고 자주 이용됐던 어떤 방법과 진행들 같은 것들을 생각을 못 해버리면 네. 모든 표현들이 그냥 이해해서 그친 거예요. 내가 이걸 써먹기 위해 또 다른 표현들의 생각의 시작점이나 바탕이 되도록 하려고 기억을 하거나 그런 식으로 공부가 되게끔 준비를 안 했다는 거죠. 네. 그렇지? 그러니까 금방 잘 이해를 한 것처럼 수직, 그 다음에 이 선을 그어서 삼각형으로 이 이면각을 선택하겠다. 근데 얘는 정사면체니까 여기서 무게 쭉 내리면 무게중심, 밑면은 무게중심이 떨어질 거고, 그 밑면의 무게중심에 떨어진 도형을 생각하면 직각삼각형, 그게 더 쉬울까? 그 생각이 어느 정도는 나게끔 준비를 해둬야 돼. 자주 봤던 거니까. 그런 생각이 안 나요 라고 금방 말했다면 네. 그런 예상 같은 것들이 없는 상태에 공부를 했다는 거야. 항상 그랬잖아. 운동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콤비네이션 같은 걸 준비를 하는 이유는 그러한 움직임을 보였을 때 타격을 할 가능성이 높은 것들이라서 준비를 할 거잖아. 네. 상대방이 방어를 하거나 다음 움직임을 보일 때 그것에 내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 게 좋을까를 생각해서 준비를 해둔 것들. 그러니까 조금 계속된 연습들로 인해서 실제로 왼손만 탁 뻗으면, 잽만 날리면 그 다음 동작들이 연속적으로 나올 정도로 준비를 하고 있는 거지. 그게 그 다음 타격이 들어갈지 더 높은 수준의 선수라서 자기가 되려 이렇게 타격을 잊게 될지, 또는 하나도 공격이 안 먹힐지 이런 건 알 수 없지만 일단 준비된 게 그러한 상태고 그게 자연스럽게 나오려고 연습을 하는 거야. 그럼 공부도 똑같아. 근데 그게 생각이 안 난다는 건 진짜로 목적이 없이 보거나 내가 써먹기 위한 의사나 이런 것이 없는 상태로 이해를 하고 멈추거나, 공부가 아닌데 시간을 써놓고 공부를 했다라고 잘못되게 의식만 하고 있다라는 의식만 가득 차 있게 했거나 이런 상태가 되버리는 거야. 그럼 시간 낭비야. 학생은 무조건 실전에 있는 선수인데
그 실전에 딱 접했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면 그 연습이라는 것들은 정말 뭐라 그럴까 너무 안타깝게도 뭐라지 가치가 없는 게 돼버리는 거잖아. 네. 보통 이랬을 때 보자 어떡하지. 일단 기본적으로 삼각형을 선택해서 각을 내가 코사인 세타를 선택을 할 건데 왜? 변의 길이 다 알고 있으니까. 그런데 보자 어떻게 선택하는 게 나을까. 보자 내가 배운 것들이 뭐가 있지. 처음은 당연히 그런 걸 의식적으로, 그리고 이렇게 한 번씩 놓칠 때마다 의도적으로 기억을 하고 다음에 이 유사한 표현을 보면 내가 어떻게 해야지 라고 생각을 해서 정리를 해둬야 돼. 그래서 그러한 상황을 찾듯이 조금 목적이 생기면 이 뭐라지 움직임이나 이런 게 간결해진단 말이야. 이번에는 로우킥을 갖다가 연습했으니까 무조건 로우킥으로 상대방의 타격이 들어가는지 확인해야지. 그 목적만 가지고 있다. 그럼 너무 해야 할 게 정확해지잖아. 그럼 어쨌든 맞든 말든 난 무조건 발을 찰래. 그럼 상대방은 멈칫거리게 된다. 그럼 자기도 인식할 경험이 되고 그 다음부터는 이걸 잘하면 써먹을 수 있겠는데 같은 의식이 들게 돼. 근데 그 경험이 들게끔 그런 의식이 들게끔 하려면 경험이 있어야 돼. 계속해서 의식을 해주는 거야. 네. 선을 그어보고 이런 표현들이 자주 나오던데 그 선에서 벗어나는 상황이 되면 또 머릿속에 집어넣어서 이런 형태들도 나오네. 다음에 문제 보다가 이거 최소한 그 생각은 나야 되잖아. 맞지? 그렇게 해줘야 돼. 어떤 사람들은 몇 번씩 기출문제 보고 막 이래 하면 이거 몇 년도 몇 번 문제인데 그거랑 비슷한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네. 뭐 기억을 해서 그리 되면 좀 이상한 거겠지만 보고 집중을 해서 자기가 틀린 것들을 확인하고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확인을 했다 보니까 그게 보여지는 거겠지. 그렇게까지 의도해서 공부를 해줘야 돼. 우리는 항상 공부를 했던 거, 배운 거는 입체에 대한 표현에서 어떻게 하겠다라고 배우거나 보거나 하지 않았어. 공간 지각력이 높아서 입체인 상태에서도 바로 확인이 되고 얘들의 그림처럼 뭐라고 했지, 조금 입체적으로 그리기 위해서 밑면이 정삼각형인데 변의 길이가 다르게 그려진 거, 그런 것들을 다 이해한 상태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그러면 좋지. 그래도 되고. 근데 굳이 그래 하지 않아도 되고, 또 우리가 실제로 여기서 공간 도형에서는 별로 설명이 없잖아. 사실 많은 설명이 없지. 뭐 네. 공식 몇 가지도 정리처럼 제시가 됐기 때문에 어떻게 이용해야 되는지, 이게 이용이 되긴 하는지도 잘 모를 만큼 설명이 별로 없어. 왜 그랬냐면 생각해보면 풀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보면 저런 입체 도형에서 필요한 도형을 평면에 대한 2차원에 대한 표현으로 얻어 그림을 그리고 그걸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 그것 때문에 그래. 2차원 도형에서 각을 선택하고 뭐 어떤 형태인지 확인을 하고 우리는 이렇게 배우고 연습을 했단 말이야. 네. 삼각형 이름 중학교 때부터도. 맞지? 네. 그러니까 저런 표현을 보면 입체적인 저 상태에서 이게 어떻지가 아니고 길이들이 주어져 있으니까 필요한 저 삼각형의 형태를 떼내서 평면으로 그리고 그 평면으로 그려진 평면 삼각형이 어떠한 형태인지는 주어진 길이 같은 걸 표기하면서 확인을 하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이런 표현들 잘 모르겠더라. 그러면 여기 있는 요 모서리 꼭지점에서 이렇게 이어진 게 지금 중점을 지나서
여기 중점까지 연결된 선일 거니까 아예 이 도형 같은 걸 떼낸다든지 그 다음에 삼각을 한번 그려볼까? 밑에다가 얘를 그려봐봐. A, B 그 다음에 요거까지 연결된 삼각형을 한번. 잠깐만, 그러면 알겠다. 요 삼각형. 자, 이런 그림 그리는 것도 연습이 필요하다 했잖아. 우리는 이런 그림을 보고서 스스로가 인식을 해. 내가 사소하게도 뭐 한 선을 이렇게 그어서 뭘 해놓다고 치잖아. 네. 그러면 그 전 상황이 어떠냐 보다 그 그려진 표현을 보고서 이미지를 인식할 가능성이 높아. 그래서 그림 같은 것도 잘 그리는 게 좋다고 했지, 맞지? 사소한 것도. 근데 얘는 되게 많이 그려봤던 거야. 네. 그럼 그런 그림을 내가 인식한 능력이 혹시나 높지 않다든지 하면 그 모양 같은 것들을 기억에 의해 자기 정보로 다시 머릿속에 정리되게 해주는 게 좋아. 요 길이하고 이 길이 차이 때문에 우리는 벌써 많은 예제나 이런 거에서 이 코사인, 정사면체의 두 면이 이루는 각에 대한 코사인 세타 값 이런 거 많이 봤어. 3분의 1 이렇게 나오는 거. 네. 그러면서 이 길이가 요거보다 짧은 길이라서 약간 더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그러니까 이거와 이거가 변의 길이가 같은 이등변 삼각형이라는 걸 알고 있잖아, 맞지? 자주 본 거.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용될 수 있게끔 기억이 돼 있어야 네. 조금 더 인식하기가 좋아. 되게 사소한 것도 많은 기억을 해줘야 돼. 왜 누군가는 그걸 자연히 아는 사람도 있고 그런 것들을 필요로 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네. 이등변. 이쪽으로 사실 이등변 삼각형인 거지. 네. 맞지? 입이 높이 길이가 같으니까. 저 그러면 일단 뭐 그냥 더 치고 얘가 이거에 이렇게 되면은 한번 선을 그어봐. 중점을 찾아서. 중점 여기. 네. 여기가 MN의 중점이니까 높이에도 중점일 거잖아. 그럼 밑변인 얘의 중점에 떨어질 거야. 그 위치가 어디? 중점. 그 얘의 중점이요? 요거. 여기지 않을까요? 그럼 그게 수직이요? 이상하잖아. 그래요? 아까 말을 해줄 때는 정사면체 꼭지점 A에서 쭉 밑면에 수선의 발을 내리면 그 수선의 발이 뭐라고 했지? 알고 있는 거. 여기 내렸을 때요? 아니, 밑면에 네. 수직한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A에서 밑면 BCD에 네. 수선의 발을 내리면 그게 어느 위치에 떨어진다고? 여기 MN의 중점. 왜? 아깐 그렇게 대답 안 했잖아. 알고 있는 걸 생각해. 얘를 내렸을 때. 알고 있는 걸 생각해. 네. 정사면체 위에 있는 꼭지점 A에서 밑면 BCD에 수선의 발을 내리면 그 위치는 그 BCD의 무게 중심. 그렇지. 무게 중심이라고 했잖아. 네. 그럼 여기는 E가 아니잖아. 무게 중심이어야지. 여기서 이렇게 끄면 2대1 되는 위치여야 되잖아. 그러면 잠깐만, 무게 중심 여기 있을 텐 거예요, 그러면? 아니 지금 이거는 A, B, F를 그린 거잖아. 그쵸. 자기가 하고 있는 걸 놓치지 않게끔 해야 돼. 그것도 엄청 노력이, 연습이 필요한 거야. 그렇지. 그렇게 표기를 하는 게 잊지 않게 하는 방법이겠지.
근데 계속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다 알고 있는데도 모르겠는데. 그래서 지금 내렸더니 그렇게 돼. 그럼 E는 어디요? A, B, F니까 그럼 E는 여기. 그럼 한번 아닌가? 표시를 해봐. 무게중심하고 해서. 여기 중심이 있어. 잠깐만. 거의 위치가 비슷하니까 지금 그림이 이상하지. 하나, 둘, 셋. A, B, F고. 그래. 맞네. 잘했어. 근데 E 했어. 잠깐만. 갑자기 다 헷갈리고 있다. 했어. E. E는 없는데 여기에. 없다. 자, 잠시. 네. 내가 여기다 그려볼게. 자,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 네. 원래 여러 번 봐서 알고 있는, 어쩌면 지금은 정보로 머릿속에 입력이 돼 있어야 되는 걸 다 치우고 또 이 입체에 대한 표현을 보고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손 동작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네. 얘가 여기서 지금 중점인 E와 여기 지금 이렇게 연결이 돼 있었거든. 이렇게 직선이. 그쵸. 이거의 중점인 거잖아, 맞지? 변의 중점을 연결해서 했으니까 높이의 중점. 네. 근데 그 높이의 중점과 여기서 내린 무게 중심의 위치를 선택하지 못한 이유가 뭐겠니? 어쩌면은 얘가 이렇게 이등변 삼각형이 좀 그려져서 얘를 밑으로 내려도 중간쯤 오고, 그 다음에 이것도 중점이라고 하는데, 근데 내린 무게 중심이어야 되는데, 잠깐 2대1이 안 되는데, 이런 생각들이 들 수도 있어. 그래야 이상한 거야, 계속. 그러니까 알고 있는 정보를 이용을 안 하고 있어, 지금. 분명히 이 길이가 요 모서리 길이보다 짧은 이등변이 요쪽이 같은 이등변 삼각형이라서 그림이 그려지면 얘랑 얘가 지금 같은,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해서 그려야 되겠나. 이 길이가 조금 더 이쪽으로 기울여서 긴 이 상태에서 네. 여기에 떨어지면 2대 1 되는 위치에 떨어지는 이걸 거야. 맞지? 응? 밑면 정삼각형의 높이 네. 2대 1 되는 무게중심. 그쵸. 그 다음 이거의 중점이 되는 요 위치를 이렇게 연결해서 여기가 이겠지. 그림에 대한 인식만으로도 조금 다르다면 그냥 그린다. 근데 어떻게 머릿속에 인식이 되노? 알고 있는데 네. 왜 그걸 이용을 안 하게 됐을까? 제가 그리던 게 뭐지? 여기가 3대2고 여기가 3분의 1로 생각했어요. 뭐야 그게? 그냥 무게 중심 때문에. 2대 1 무게중심. 그냥 여기 2고 1이라 생각했는데. 음. 그리고 얘가 중점에 있으니까 또 여기서 또 중점을 또 선택했죠. 근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뭔가. 헷갈렸죠. 그러니까 그게 그림에 의해서 그럴 수도 있어. 머릿속에 인식하는 거랑 네. 자기가 그린 그림이랑 이런 것들이 부조화 이게 일치가 안 되기 때문에 위치를 선택하는데 애매한 거야. 그러니까 그림 그리는 것도 되게 연습이 필요해. 아니 근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2대 1인데 그것도 중점 있는 게 가능해요? 아니 2대1과 중점은 지금 다른 점이라서 그 다른 점을 인식시키려는데 왜 그걸 같은 점인 것처럼 또 말을 해. 무게중심 떨어지는 위치는 여기고 네. 얘는 중심이고, 네. 그러니까 그림이 이렇게 돼서 떨어지는 위치는 여기고 중심이 여기여야 되잖아. 근데 너 그림이 이렇게 돼서
얘가 떨어지면 이쪽으로 떨어지잖아. 아, 네. 그러니까 이렇게 그리면 여기가 수직이 안 되잖아. 아, 이제 이해했다. 중점이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스스로가 혼란이 오는 거야. 머릿속에 이 전제하고 자기가 그린 그림하고. 그러니까 알고 있는 걸 좀 이용을 해야 돼. 이런 거만 봐도 머릿속에 맞다, 이면과 코사인 세타는 요각을 세타로 치면 네. 코사인 세타는 3분의 1이었지. 이런 정보도 생각이 나주는 게 어쩌면 깊이 있게, 그러니까 주의를 기울여서 문제를 봤을 때의 정보, 그러니까 인식일 수도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 지금 우리는 요각이 필요하다든지 이걸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 그럼 뭐 길이라든지 뭐 이런 걸 알거나 뭐 어떻게 하겠지. 예. 그럴 때 이런 정보를 이용하면은 직각삼각형, 그 다음에 여기가 몇 대 몇, 이쪽 길이 이런 거 알 거잖아. 맞지? 이 정보들을 다 알겠지. 그러니까 뭔가 선택할 수 있고 자기가 아는 위치까지 올 수 있게끔 하는 거는 예제라든지, 예제 같은 거 개념 그것만으로 모든 문제를 다룰 만큼의 경험이 되느냐? 안 되잖아, 맞지? 네. 연습 문제 같은 걸 통해서, 기출 문제를 통해서 어떤 게 나오는지 그 경험들 통해 얻어야 되는 정보가 훨씬 많아. 근데 그러할 때 얻어지는 것들이 생각, 유형, 방법 이런 거여야 그 다음에 어쩌면은 자주 나오는 것들에 대한 공통된 정보, 그런 거여야 그 다음에 조금 더 빠르게 조금 더 쉽게 접근을 하지. 맞지? 근데 인식을 주게 하는 거는 공간통에서는 그림일 수도 있어. 입체를 가지고 아니지. 평면으로 옮겨서 우리가 아는 표현으로 만들어줘야 돼. 이게 명확히 지금 정리가 지금 안 되니까 뻔히 알고 들으면 이해가 되는데 자기 스스로 할 수 있게끔 의도해 놓지 않으니까 이게 힘이 든 거예요. 다음에 어떻게 해야지, 비슷한 표현이 나오면 알 수 있게끔 내가 기억을 해둬야지. 보통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구나. 보통 이렇게 긋네. 그리는 것도 대충 이렇게 그리니까 잘 안 되네. 생각이 이어지게끔 했어야 되는데 그것도 유지하는 것들을 또 다른 이런저런 생각을 끌어오다 보니까 잘 안 되는구나. 어떻게 해야지. 표시를 해야지. 뭐 이런 것들을 계속 수만 번 이렇게 생각을 해야 자기 거가 되는 거야.